네, 안녕하세요.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국내양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폭망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국내양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폭망합니다. 인공지능은 대기업이 훨씬 잘 이용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대기업의 영업 대상이지 대기업 경쟁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물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인공지능은 대기업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조금 얻어먹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대기업이 훨씬 더 잘 이용하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인터넷도, 로봇도, 물류도 이미 대기업이 지배하는 거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비자는 대기업의 빨대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거죠. 발전하면 할수록 승자 독식이 되는 건 필연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좋은 마음으로 인공지능에 200조 가까이 투자한다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좋은 일 하다가 지옥 가는 꼴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주권정부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거의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은 초거대 기업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승자 독식 세계입니다. 구글은 미국에서 88.5%,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90% 이상, 아시아 90% 이상, 남미 96.58%, 오세아니아 94.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80% 이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빼고는 구글이 지배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이버가 강했던 한국도 최근 구글이 1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여러 통계가 구글이 점유한 게 35% 혹은 40%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스크탑 운영체계는 윈도우가 89.04%, 맥이 6.03%입니다. 윈도우 세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휴대폰이라 그래봤자 아이폰, 그 다음에 갤럭시, 뭐 화웨이 등등 몇 개 업체가 또 다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오피스 프로그램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절대 강자입니다. 이전 세계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만 절대 강자가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고 로봇, 물류 이런 게 계속 발전하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초거대 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37.8%, 캐나다에서 49.2%, 영국에서 3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 집어먹는 거죠. 자,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보세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도미노 피자, 네슬레,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현대자동차, 한국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다 이런 초거대 기업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이 인터넷, 로봇, 물류를 장악하거나 지배하고 있고 지금 들어와서는 인공지능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인터넷, 로봇, 물류, 인공지능을 지배하지 못하면 이미 인류 기업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초거대 기업 지배력은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사회입니다. 뭐 옛날에도 그랬죠. 챗GPT 등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배하는 기업이 더 빨리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독점은 더 심해집니다. 거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대대익선. 큰 게 좋고 다다익선, 많은 게 좋고 해서 승자 독식입니다. 각 나라 안에서도 대대익선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살아남았어요. 새벽 배송을 처음 시작한 마켓컬리는 기업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음원 서비스는 유튜브, 멜론, 지니, 부동산 중개는 직방, 네이버 부동산 다방, 중고거래는 중고나라와 당근, 구인구직은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콜택시는 카카오 등등. 잘 보세요. 모든 게 이렇게 초거대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로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선 창고형 할인마트가 큰 덩어리를 먹어갑니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 빅마트죠. 이게 훑고은 그 다음 자리에는 할인마트가 덤벼듭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덤벼듭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입니다. 그 다음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뜯어먹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미니스톱. 전부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이들이 다 잡아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죠. 맥도날드, 버거킹, KFC, 롯데리아, 덴츠,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타이거 슈가, 투썸 플레이스, 유니클로, 자라, H&M, 무신사, 갭. 야, 이게 보다시피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프랜차이즈들입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고 난 다음 자리는 밀키트가 또 파고 들어와요. 이게 CJ 제당에서 이제는 중소상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던 시장도 된장찌개, 아욱국, 미역국, 순두부찌개, 비빔밥, 잡채, 멸치볶음 이거 전부 밀키트로 나오는 겁니다. CJ 제일제당에서 파는 실제 햇반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햇반, 백미반, 현미밥, 바라현미밥, 잡곡밥 이만큼이다 CJ에서 만들어내는 햇반 상품이라는 거죠. 여기에 소상공인이 뭘 만들어서 팔 수 있단 말입니까? 먹어보면 맛도 정말 좋잖아요. 도대체 삼계탕을 이제 집에서 해먹을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밀키트가 훨씬 맛있고 편합니다. 이 배경에는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물류혁명이 있습니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도 들어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계속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걸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고 물류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이 한국에 진출하고 당일 배송할 수 있게 한 건 물류혁명입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옛날 버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프라인 소규모 자영업은 망하지 않으면 기적입니다. 소상인들도 알고 있죠.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손님들이 오질 않는다. 안양중앙시장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6시면 이미
자리를 접습니다. 손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손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 가버린 거죠. 쿠팡으로 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가고요. 밀키트 사 먹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무지하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전차에 폴란드는 기병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웠겠지만 폴란드 기병들은 도대체 전차라는 거를 이해조차 못했던 거죠. 기차가 처음 미국 대륙을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말을 끌고 와서 시합하자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대장간으로 포항제철과 맞서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마귀가 마차에 덤비는 꼴인데 당랑거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꼴이 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이 만들어 놓고 로봇이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고 물류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클릭 한 번이면 더 좋은 가게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가게는 어떤 가게일까요? 물건이 많고 싼 가게가 더 좋은 가게입니다. 싸고 많은 가게. 그리고 편리한 가게. 자, 더 큰 가게는 데이터와 물류를 장악하는 가게고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양 사업들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 해에 100만 개 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데 더 큰 지표가 있습니다. 한 해에 123만 개가 창업을 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내향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해외 직판 하세요. 앞으로는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한참 더 자유로운 공간이 될 거예요. 지금은 해외 직판이 답입니다. 해외 직판은 뜻밖의 대기업일수록 못합니다. 한국 대기업 중에 해외에 나간 회사가 있나요? 물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처럼 중국 초거대 기업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조차도 중소규모, 좀 적당한 대규모 기업들은 한국에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에 미국 상인들이 직접 가게를 열고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없습니다. 한국에 일본 상인들이 직접 일본인들이 직접 연 온라인점은 없습니다. 일본 라쿠텐은 2번 한국 진출했다 2번 다 철수했습니다. 그만큼 국경을 넘는 거는 의외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뭐 대단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렵죠. 월경, 크로스 보더, 국경을 넘는 건 의외로 인터넷 국경은 의외로 매우 높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먼저 한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해외 직판 또는 월경 직판은 도토리 키재기이긴 하지만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정부도 국내향 창업 대신 해외 직판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백종원 사장이 예산시장을 만들어봤자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로섬 게임밖에 더 되겠어요? 예산시장이 잘 되면 그 주변 상권이 안 되는 거고 예산시장이 잘 되면 또 다른 지역 시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골목 안에서 이 집이 잘 되면 저 집 손님을 뺏어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전문 골목이어서 떡볶이 골목이어서 떡볶이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은 국내 창업은 다 제로섬 게임일 뿐입니다. 어떤 지자체 혹은 뭐 이렇게 중앙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 준다면서 재래시장에 장터 열게 하잖아요. 그 청년들이 잘하면 물론 뭐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중년들이 망하는 것일 뿐입니다. 커피숍, 이 커피숍 잘 되면 저 커피숍 망하는 거고요. 국내 사업은 정말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직판은 아예 판이 다릅니다. 누구나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파기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해외 직판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내향 창업보다는 해외 직판 창업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제발 국내 창업 좀 그만하고 해외로 나가세요. 해외로 나가면은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혼자 뜀박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국내에서 동포들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냐는 거죠. 어렵다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해외 직판이, 온라인 해외 직판이 돈도 덜 들고 훨씬 쉽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그냥 당장 문을 여는 게 약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쉽다는 것은 돈 벌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 왜 하세요? 유통업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국내에서 돈을 어떻게 법니까? 해외로 나가면 돈 벌기 정말 편하단 말이죠. 자본이 훨씬 더 덜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디 해외 직판을 하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8월 25일 날 오시면 10억 원 이상 매출점 8개를 만든 현지와 자사몰 해외 직판 설명회에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단톡방에도 들어와서 해외 직판을 좀 공부하시기 바래요. 해외 직판이라고 검색하고 티쿤이라고 검색하면은 이 카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 관련 정보들을 다 올려두었으니까 여러분께서 해외 직판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티쿤 혹은 해외 직판이라고 치면 이 카페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카페는 완전히 모든 걸 공개를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같이 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